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간간히 구름이 다소 지나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고 아침 공기도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간간히 구름은 다소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공기가 조금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20도를 넘지 못하겠는데요. 내일도 20도, 모레는 18도로 계속해서 낮은 기온이 가을의 끝자락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대 3m로 일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6도, 포항 12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 경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수요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의 한 협력업체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원전 인근 주민들인데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주 지역 발전협의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에서 조명 설비 업무를 담당해온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9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오랫동안 동일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협력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 해고됐다는 것입니다. 최소 6년에서 8년 동안 근무해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고되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모두 원전 인근 주민들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다른 도급업체 직원 170여 명도 이 같은 집단 해고 가능성에 놓여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역 주민 생명의 담보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리어 지역 주민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공사 도급 방식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고 협력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측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수주업체의 직원 채용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주업체 협조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남과 양북, 간포 발전협의회도 지역민 고용 보장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월성원전을 압박하고 나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 장기면민들은 내년부터 주거지에서 소재지까지 택시로 쉽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장기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 수요 응답형 교통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들은 1,200여 원만 내면 면 소재지까지 택시로 오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버스가 없거나 차편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쉽게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2년간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차액을 택시회사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를 가을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사적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된 주요 관광지인 동궁과 월지, 대릉원, 양동마을 등과 동궁원 테디베어 뮤지엄 등의 입장료가 할인되고 바실라 공연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와 한국관광공사 관광주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드론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무인 비행기 드론을 소개하고 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무선으로 조정하는 드론이 쏜살처럼 날아갑니다. 순간 시속 150km를 넘는 속도감에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낮은 비행까지 선보이는 레이싱에 탄성이 쏟아집니다. 앞에 카메라를 직접 보고 하게 되니까 본인이 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아무래도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마음이 좀 팍 트이게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소미도시 대구를 알리는 세계 첫 드론 패션쇼는 런웨이를 걷는 모델과 공중을 떠다니는 드론이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가 됐습니다. 드론 택배와 소방 드론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이 소개되고 누구나 조종해보는 드론 체험장까지 마련됐습니다.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보람이 있었고 어려웠던 거는 왼쪽 기계 조종법이 올라가는 거하고 좀 돌아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열린 드론 페스타 2015는 규모나 다양성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대구가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가로 책이 판매되면서 동네 서점이 줄줄이 문을 닫자 작년 11월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서점을 살리자는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아직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올 연말 개관 예정인 안동 강남 어린이도서관에 비치될 책은 2만여 권. 안동시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 모두 새로 구입합니다. 일괄 구입, 즉 총액 발주를 하면 전국의 서점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역 서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국 단위 입찰에서는 대규모 서점에서 정가의 70-80%로 낮게 써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책값의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는 도서 정가제가 시행돼 모두 비슷한 금액을 써내기 때문에 전국 입찰에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서점을 살리자는 도서 정가제 취지에 맞게 입찰 시 지역 제한을 둬 지역 서점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로 분리발주하라는 겁니다. 도서 구매에 한해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합니다. 지역 서점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저희들은 기대했었습니다만은 외부로 발주하려고 하는 그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경기도 광명시의 소하도서관의 경우 3억 5천만 원어치의 책을 구입해야 하는데 5천만 원 이하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도서 구입 방식을 연초 총액 발주 형식에서 주 단위로 나누어 발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번거로움이 크지만 모두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졌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잘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안동시는 지역 서점가의 반발을 의식해 행자부에 관련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개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총액 발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공단의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생산은 9조 6,3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감소했고 수출도 18.4% 줄어든 23억 1,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내수 부진에 따른 생산 라인 폐쇄와 세계적인 철강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농촌이나 전원주택에서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 등을 연료로 하는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고 대부분 온도 조절 장치가 없어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넣으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 불에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연통에 가연물이 닿거나 연기가 새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찌꺼기 청소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어제는 단풍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려 볼거리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잔디, 도심 속 공원에도 어느덧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수 김광석의 노래는 이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 행사장은 시민들의 놀이터입니다. 시민들은 작품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작품 사이사이 잔디밭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즐깁니다. 날씨도 좋고 여기 가족들이랑 나와가지고 뭐 이런 축제에 참여하니까 재밌어요.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 행사도 함께 열려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각 대학의 로봇 연구소에서 만든 신기한 로봇들, 특히 드론을 변형해 만든 불 끄는 로봇은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존의 소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호수를 직접 끌어올려서 쓰는 방식인데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화탄을 직접 발사하여서 소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드론을 조종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드론이 생각대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흥미진진한 도전에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게 좀 재밌으니까 드론을 사서 취미로 생활 속에서 조정을 해보고 싶어요.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대구 팔공산과 포항 내연산 등에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차가 많이 밀리면서 집으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영덕 원전 추진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조차도 정부를 비판하고 특별법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2년 전 6차 전력수급 계획에 미반영된 영덕 원전이 올해 7차에서 확정될 수 있느냐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영덕 군민들의 원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원전 유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영덕군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식재산센터는 안동 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대명 리조트 경주에서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내년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특허청의 지자체 상표와 지식재산 등록 관련 공무원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한 특강이 열리고 경북 지역의 전통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나른한 오후, 이 회사에 예술단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포항시립예술단에 찾아가는 기업사랑 음악회가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무로 바쁠 시간, 공장 안은 철강 소재를 만드는 설비 대신 공연 무대가 설치됐고 직원들은 일손을 멈추고 귀에 익은 음악을 흥얼거립니다. 포항시립예술단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춘 겁니다. 요새 전반적으로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 연극단으로 이루어진 포항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올해만 200여 회, 정기 공연 50여 회를 빼면 대부분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무대를 만들지만 업무 시간을 빼주는 회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아름다운 공연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술단을 표방한 포항시립예술단의 다음 무대는 오는 31일 대송면 사무소의 10월의 마지막 밤 음악회로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경주시립합창단의 김광석의 보석 같은 노래들이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국악실내악 연주단 프리연의 국악실내악축제 추나추동이, 포항시청 문화홀 대자몰, 경주교향악단 26회 정기연주회 아리랑과 경주소년소녀합창단 18회 정기연주회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사회복무 요원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난 8월 사회복무 요원 136명에 대해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4%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응답자 가운데 2.2%는 자살 사고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올 연말까지 사회복무 요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조절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알맹이 없는 투자 양해각서를 자주 체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은 지난 22일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지난 2012년 2월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과학고등학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하면서 협약 전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반면 지난 2014년 7월 체결한 덕성학원의 관광단지 조성과 지난 7월 체결한 동양건설산업과의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을 하고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과학고 이전에 관한 협약은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비용이 나오지 않아 의회에 동의안 제출이 늦어졌고 다른 양해각서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투자자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경주 국립공원의 도심권 지구를 생태숲으로 연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열린 경주 국립공원 생태연결 프로젝트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 국립공원 8개 지구 가운데 월성과 황성공원, 안압지 등 도심권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생태 공간을 발굴하고 생물 서식지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또 이곳에는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향토 수종과 산책 탐방로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간간히 구름은 다소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공기가 조금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20도를 넘지 못하겠는데요. 내일도 20도, 모레는 18도로 계속해서 낮은 기온이 가을의 끝자락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대 3m로 일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6도, 포항 12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 경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수요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